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손에 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고 나면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선명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겁먹지 않고 주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화면만 보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난리가 났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과장은 빼고 구조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조용히 돈을 가져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를 모르고 시작하면 열심히 해도 통장이 안 불어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방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장벽을 확 낮춰드릴게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주셔야 완성입니다. 솔직히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다만 내 돈을 안 넣고도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방향을 맞추면 100달러로도 몇백만 원 단위까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겸 실전으로 꼭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숫자로 한 방에 이해되게 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 중 하나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1,000만 원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060만 원.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 생각보다 차갑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코인을 봐야겠구나라는 결론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조라면 투자처로 꽤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다른 자산은 벌면 떼이는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또 하나,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고 작은 돈을 큰 돈처럼 굴리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큰 돈 가진 분에겐 덜 필요하지만 소에겐 필수입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려면 레버리지가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면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노릴 수 있으니 사람들이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단타에서는 수수료가 승패를 갈라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실력인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보고 별거 아니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그리고 이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시작부터 피가 빠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생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3%입니다. 여기서부터 체급이 갈립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소액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길이 편해야 손이 빨라집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해서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숏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클 때 들어가야 합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흐름에선 롱이 편해집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롱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클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시나리오가 힘을 얻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에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을 함께 보면 타이밍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같이 쓰면 어느 순간에 롱과 숏을 잡아야 할지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맞물릴 때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 때 잡으셔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